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패배를 맛봤는데요. 점수차는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오늘 경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또 어떤 선수들이 어떤 점수를 냈고 또 활약을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 정말 지수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든 모습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좀 좋았던 주식들 한두 달 전엔 계속 대장주라고 했던 주식들에서 굉장히 좀 하락폭이 또 커지면서 굉장히 좀 힘든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관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굉장히 계속해서 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사이즈가 작은, 덩치가 작은 선수들 중에서 삼진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힘든 분들은 더욱더 이 경기 분위기가 안 좋게 느끼셨던 것 같고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날씨는 그 점심 먹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좋죠. 날씨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정말 짜증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아까 이제 그 생각 모의로 한번 이렇게 사볼까 하고 좀 주문을 넣었는데 주문 넣자마자 바로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식이 손실이 났군요. 네, 그래서 장이 정말 어렵구나. 네.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 이게 너무 빠르더라고요. 변동성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타로 투자를 하시기에도 쉽지가 않고요. 또 장기로 쭉 가져가자니 그렇게 사실 믿을 만한 선수가 있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는 또 어떤 선수들로 라인업이 구성이 됐을까요? 오늘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코콤이고요. 2번 타자 현대차, 요즘 자주 보이네요. 3번 타자는 삼성 SDS, 4번 타자 효성 ITX, 5번은 삼성 SDI가 차지했습니다. 6번은 쿠첸이고요. 7번 아모레퍼시픽, 8번은 홍국 FMB, 9번 타자 금호타이어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하위 타선이죠. 지금 6, 7, 8, 9번 4명의 선수들은 좀 점수를 내지 못했고요. 나머지 선수들, 지금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또 경기 대비로는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네, 오늘 특징적인 라인업이라면은 대형주가 좀 많았던 점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률이 좀 저조했던 종목군에서 좀 상승이 많았고 또 상위 타선에 많이 좀 위치한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사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환율 호재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매수가 좀 없었는데 이제는 좀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 자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삼성 SDI도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중도형 전지가 계속해서 많이 안 팔린다. 중국 쪽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 인정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 큰 기관들, 특히 연기금 같은 데서 이런 좀 아래쪽에 좀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매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좀 하이타선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재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때리고 좀 아래서는 좀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좀 되는 그런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런 타순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일단 환율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자동차 섹터가 좀 더 보였던 것 같고 아까 6, 7, 8, 9번 못 내셨다고 그랬는데 다 그런 컨셉이잖아요. 6, 7, 8번은. 9번은 자체적인 이슈가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굳이 나눠서 내수냐 수출이냐 했을 때는 수출주가 조금 더 컨셉상으로는 좀 유리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10원이면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 가지고 좀 갈랐던 것 같고요. IT 쪽은 또 이파 모멘텀도 있고 해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계속 그쪽이 좀 이렇게 재료로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붙여져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명씩 좀 더 짚어볼까요? 과장님은 어떤 선수부터 보고 싶으세요? 네, 오늘 좀 반등을 하려고 좀 하다가 장 막판에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내용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보려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거의 빠졌거든요. 그동안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 못하고 하락폭을 키우면서 거의 박스권에서는 거의 하단 부분에 다시 한번 와 있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좀 기관도 좀 매수로 돌아왔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일단 좀 바닥권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때도 뉴스를 보니까
중국인 입국자 수가 다시 또 늘어났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또 오히려 5월보다도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은 매출이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 측에서는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좀 비상으로 좀 그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네.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현재 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PER 부분으로는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항상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왔던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역사적 PER로는 좀 하단 부분에 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매출이라는 부분이 숫자로 확인이 돼야지 주가가 좀 반등을 할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보면은 그리고 3분기 실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리들인지 이런 예측은 한 달 전부터는 충분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3분기 자체도 이제 뭐 한 9월 달 정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내년도, 내후년도 펄을 보통 땡겨서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랠리를 기대하기 좀 힘들다. 이미 고점, 연내 고점이 형성이 됐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연내 고점이라기 보기에는 연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뭐 아니면은 하반기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동안 이제 실적이 꺾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실적들이 3분기부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충분히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항상 화장품주는 네. 경기 민감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경기 민감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에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항상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던 주식이 요새는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관심 선수 볼까요? 예, 저는 그냥 뭐 상징적으로 해서 코콤 가져왔습니다. 오늘 1번 타자네요. 네, 일본을 주셨네요. 네, 어떤 제가 의미가 정한 건 있을까요? 아닌데 그냥 네. 뭐 IoT죠. 그래서 네. 저번에 그냥 말씀드린 데 똑같은데요. 그 뭐 IoT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뭐 빌트인이라고 표현하나요, 저희가. 근데 그쪽이 거래선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건설업체도 있고 해서 이제 근데 건설 경기는 약간 뭐 오늘 또 인포맥스 보니까 뭐 겁나게 써놨더라고요. 홈페이지 그 일면 상단에 대구, 부산 쪽 뭐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건설 경기가 예, 너무 네. 과열돼서 비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지방 쪽이 이렇게 예전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경기가 악화된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근데 그건 또 가봐야 아는 거고요. 항상 뭐 모든 경기는 항상 우려와 기대감들은 공존하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약간 이제 체크는 하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전체로 뭐 이 주가가 이 회사가 뭐 실적 대비로 아주 뭐 비싸거나 뭐 이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IoT 관련해서 2020년까지 뭐 시장 규모가 뭐 우리 돈으로 1, 2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CEO 회장은 또 뭐 더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시스코 회장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 끝나고 나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인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도 모멘텀들이 이쪽으로 좀 받고 있어서 IT 전반적으로 이쪽은 좀 유리하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사물인터넷 쪽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한 섹터다 보니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이제 사물인터넷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코콤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을 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해가지고요. 또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한번 좀 침체될 가능성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그런 뉴스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DI가 계속 그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건설 특이하게. 경기에 대해서요? 그 국책연구원이잖아요. 그쵸.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나라에서는 된다고 밀고 있는데 또 그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견제 뭐 이런 건가요? 네,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또
말을 했죠. 뭐 우리가 집사라 그랬던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경계감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모니터의 내에서도 뭔가 좀 접목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네, 네.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은 게 오늘 4번 타자가 효성 ITX였는데 통상적으로는 사모니터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또 핀테크 쪽, 네, 간편경제 쪽과 이 재료가 맞물리면서 오늘 이 라인업 중에 가장 성적이 좀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특징이 아닐까 이게서 ITX가 싶네요.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나요? 효성 그 무슨 실질적으로 스틸러스인가요? 핀테크에서는 그 핀테크 회사랑- 쪽에서는 가장 크게 네. 좀 영향력이 있는 회사로 아니 그 지금 단말기 납품하는 그 효성 네. 스틸러스가 여기 자회사인가요? ITX가? 그 회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죠. 내용 직접적으로 연결이 저는- 없지 않나요 혹시? 효성 쪽의 자회사 아닌가요? 아닌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효성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네, 올랐나요? 그쪽 그 효성에서 SI 쪽 하는 쪽하고 아, 전부 다. 네, 뭐 예.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 예, 이쪽이 예, 다 같이 그렇죠. 올라가지고요. 네, 지금 지분 관계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같이 좀 수혜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선수 더 볼게요, 원장님. 네, 일단은 흥국 F&B를 또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흥국 F&B 처음에 굉장히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요. 상장한 지 이제 1개월이 돼서 이제 상장하면서 물량을 받았던 기관들이 1개월이 좀 잡혀 있던 물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오늘부터 이제 좀 공매도가 좀 가능한 국면입니다. 다만 오늘 마이너스 한 15%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 이전의 가격과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할 부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이 한 18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한 2,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저거 보고 저 좀 신기했어요. 그 CB 물량이 예.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8,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 건지 혹시 아세요? 15만 준과 산업은행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군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왜 상장하기를 무료로 동시에 발행을 했는데 그거 참 특이하더라고요. 따로 상장할 때 CB를 발행한 건가요? 그 옛날 건가요? 옛날에 아주 발행했을 예전 겁니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구나. 예. 8,000원짜리가 한 15만 주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한 달 예. 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번에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예,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막 나왔던 걸려있던 게 이제 예, 해제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네, 그럼 오버행 이슈는 대체로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세를 조금 더 누를까요? 일단은 오늘 내일일 것 같고요. 저점은 오늘 찍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무료할 만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또 뭐 좀 음식료 쪽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적으로 눌렸던 부분에서는 좀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사이즈 작은 선수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상위 타선 중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그룹도 대거 좀 포진을 해 있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허 위원님 좀 눈길이 가는 대형 선수 있다면은 예, 어느 쪽? 저는 뭐 SDI나 현대차가 뭐 유사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냥 환율 너무 세고 하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원 약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는 뭐 계속 좀 더 그냥 보험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은 아주 세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약세장에서 오히려 좀 더 다른 쪽보다 성과가 날 수 있는 섹터인데 실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목은 하루에도 막 20%씩 올라가고 네. 하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물론 이제 그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도 있고 이제 등치도 있을 건데 어쨌든 큰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좀 쓸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SDI는 PBR이 뭐 한 0.5배, 6배 나와 있는데 0.6배, 0.5배요. 이 정도인 IT가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매력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단말기가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팔리나 봐요. 아주 뭐 그냥 뭐 죽수가 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샤오미는 아주 저가로 뭐 10만 원대 내놓고 해서 계속 또 찌르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하이엔드급에서는 그래도 좀 한번 조금은 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연결되지 않겠나. 지금 삼성 SDI 관련해서 좀 네. 스마트폰 배터리 이쪽 얘기해 주신 네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레포트도 좀 나왔던데요. 이 부분 자동차는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쪽이 이제 워낙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션이 생각했던 것만큼 막 빠르게 확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네. 빠르게 막 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대산업 같았었으면 이 정도 말고 좀 더 빨리 좀 성장률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아무래도 이제 단가 문제도 있을 거고 충전 인프라라든지 또 기름값이 또 순간적으로 한 50%
반토막 나버리게 되면서 굳이 네. 내가 저 차를 왜 타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해서 겹쳐지게 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되려면 지금보다는 포션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나 그쪽은 그런 생각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MVP 선정을 해볼게요. 과장님, 어떤 선수에게 줄까요? 네, 오늘자 MVP는 흥국 FMB로 주겠습니다. 네, 흥국 FMB. 오늘은 사실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5.85% 하락하면서 4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에 대해서 또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관전 포인트 제시를 해주시죠. 정말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내일 미국장 같은 경우는 휴장입니다. 미국장 휴장이고요. 또 일단 중국 시장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마무리되는 걸 좀 아이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현재 상황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낙폭 키우면서 2.33% 하락이고요. 상해종합지수 현재 마감을 앞두고 3,100선 이탈했습니다. 3,086선 지나가고 있는데 감안을 해서 좀 멘트를 해주시자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그 지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센틱스 지수, 유로존 센틱스 지수가 나올 것 같고요. 독일 산업 생산 지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미국 금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뭐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코멘트는 크게 나올 것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회를 할 것인가 충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좀 제가 봤을 때 공격적으로 좀 덤벼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시장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금리 얘기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참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빨리 금리 인상해라 해라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그거 돼요. 보셨어요? 그 기사 보셨어요? 제가 약간 장이 빠져서 계속 좀 묵직한데 그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이여 금융위기는 원래 우리 거였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네. 중국 때문에 장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천만에 미국 때문에 빠지는 거야라는 약간의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기사였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그 말을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한 우리 돈으로 4, 5천조 풀어놨는데 그거 이제 대감아 드린다고 하니 장이 빠지는 거지 중국 니네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거든. 뭐 이런 약간 네.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규모의 그 사건은 충격을 좀 줄 만한 재료는 이제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우울하네요. 네, 지금 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선수들별로는 또 점수를 내줄 만한 선수, 믿을 만한 선수는 있겠죠. 클린업 트리오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수로 꾸려주셨나요? 네. 일단은 1번 선수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2번은 신세계푸드, 3번은 한미약품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재등판 내일장에서는 좀 선전을 해줄까요?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들 입국자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충분히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데서는 오히려 화장품주들이 경기 방어 섹터에 좀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지금 주가에서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HRM 테마가 계속해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좀 그런 모습 때문에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군이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된다면은 하락 시에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지지선을 받치고 있는데 이런 선에서 좀 매집을 해놓는다면은 다음 상승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좀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뭐 시청자들이 보시면 굉장히 저 친구 공격적이다 이러실 거예요. 뭐 빠지고 있는 주식들 사라 그런다고.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좀 세무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감원 조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에 박스권 견고하게 좀 지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빠진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네. 거의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뭐 회사 내용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라고 봤을 때 요 근래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를 금방 해주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시장은 분명히 돌아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시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9월에 FOMC인 다음 주쯤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인지가 시간이 되겠지만 이 가격선에서 좀 지켜진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있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내일 이 마음속의 주식 한 선수 뽑으라면 어떤 선수로 매매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분위기는 저는 뭐 여기서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뭐 조금 사고 이번 주에 좀 더 사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아래로 많이 확 밀어버리려면 뭐 더 큰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그런 명분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9월 동시 만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한 방 좀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콜하고 푸 쪽에서 다 해먹었어요. 이번 달 물론은 푸 쪽에서는 거의 제 기억으로 100배 넘게 하나 나왔었고요. 105배짜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콜도 상당히 한 5, 60배짜리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힘들었었지만 한번 했거든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변동성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별거 있겠어 하는 정도인데 또 모르죠. 시장이 또 한 번 더 누를 수도. 근데 개인적인 판단은 여기서 아래로 더 밀리려면 뭔가 좀 더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따로 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냥 보면서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시장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클리너 트리오에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신세계푸드는 또 계단식으로 예쁘게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와 있나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고요. 내일 경기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